5번째 시간입니다. 명제논리 피치 증명 시스템의 12가지 규칙을 다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 2가지 규칙을 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반복 그리고 배중률입니다. 반복은 A로부터 A를 유도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서는 이런 규칙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 가지고 이 반복 규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 규칙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가설은 A고 결론이 A입니다. 도입 규칙 아니면 소거 규칙을 써야 되는데 도입 규칙은 이 원하는 결론에 포함된 결합자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결합자가 없기 때문에 도입 규칙은 쓸 수 없습니다. 소거 규칙은 전제에 포함된 결합자를 소거하는 건데 역시 전제에도 결합자가 없기 때문에 소거할 수 없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바로 귀류법이죠. 원하고자 하는 명제, 원하고자 하는 논리식의 부정을 가설로 삼고 그리고 모순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귀류법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not 소거 규칙에 의해서 소거 not, 그래서 이 4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라인은 어떻게 얻느냐? 그건 되죠. 1번과 2번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을 도입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로이 이 반복 규칙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반복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A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4를 전제로 삼고 반복 규칙을 쓰는 거죠. 싱겁죠? 하지만 아주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추론 규칙은 이 배중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히 Law of Excluded Middle 혹은 LEM이라고 하죠. LEM Law of Excluded Middle 이렇게. 근데 어떤 교수님께서 양자택일이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중률은 원래 가운데 거를 배제한다. 미들을 배제하는 그런 규칙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의 가운데는 없다. 맞죠? 이 공통 부분이 없는 거죠. not.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배중률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과 이것이 A와 not A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니까 적어도 그 클래시컬 로직에서는 동등하니까 같이 불러도 되죠. 하지만 이 A와 not A는 양자택일이 더 맞죠,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 요 두 번째 논리식 여기에는 배중률이 맞고 요거는 양자택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배중률이라는 단어도 쓰고 양자택일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배중률은요, 양자택일은요, 이렇게 아무 때나 배중률이라고 딱 추론 규칙을 지정해 주면은 그러면 줄검사하면 통과합니다. 즉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논리식이죠. 전제 없이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거를 배중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배중률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하면요, 어떤 명제, 어떤 논리식 B를 증명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는 규칙이 or 속어죠. 그럼 체크가 됩니다. 통과합니다. 입증이 됩니다. 2번은 내 맘대로 넣은 거죠, 그냥. 그 다음에 A인 경우에도 B이고, not A인 경우에도 B이다. 그러므로 B이다. 그런 논리죠. 이게 상당히 강력하고 편리한 그런 추론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중률을 사용하면 참 편한데, 문제는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2개의 추론 규칙으로부터 이 2번 라인 A와 not A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증명해야만 됩니다. 증명해야만 우리가 이 규칙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증명할까요? 맨 마지막으로 이 라인을, 이 논리식을 얻을 때 사용한 추론 규칙이 O와 도입일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A 혹은 not A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논리식이죠. 임의의 논리식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A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 때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쓰는 추론 규칙이 바로 귀류법이죠. 귀류법.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논리식의 부정을 먼저 가정하고 그 다음에 모순을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귀류법이 not 속어죠. 이렇게. 그래서 2번으로부터 3번을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4번을 얻는 방법은 어떤 두 개의 논리식을 충돌시키는 겁니다. 충돌이라 하는 것은 어떤 논리식과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얻는 것이죠. 그 논리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이 좀 약간 황당합니다. 이때. 약간 여기서 생뚱맞지만 한번 A를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모순이 나오죠? 어떻게 모순이 나오냐 하면은 A or not A. A를 가정했으니까 이 4번 라인이 얻어지잖아요. O와 도입이죠. 그럼 이제 모순이죠. 뭐가 모순이냐면 2번과 4번이 모순이죠.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not A를 얻는 거죠. 바로 이게 부정 도입입니다. 그럼 not A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A or not A를 얻을 수 있죠. 6번으로부터. 규칙은 O와 도입이죠. 그러면 됐네. 이 8번에 있는 이 모순은 어떤 논리식을 충돌시킬까 했더니 7번과 2번을 충돌시키면 되겠네요. 전체 검사해 볼까요? 딱 들어맞았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가설, 전제 없이 9번 라인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A와 not A라고 하는 논리식을 원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증명 속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개의 추론 규칙을 모두 공부했으니까 이런 추론 규칙을 어떻게 사용해서 휘치 증명을 구성하느냐, 즉 추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두 가지죠. 소거 규칙은 언제 사용하느냐? 전제에 있는 논리식들에 나타난 주 결합자를 소거한다. 맞죠? 그 다음에 도입 규칙은 결론 논리식의 주 결합자를 도입한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원칙입니다. 이걸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두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첫째는 귀류법이죠. 예, 이 두 전략이 잘 안 통할 때 귀류법을 써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중률 플러스 OR 소거
혹은 뭐 배중률 followed by or 속어라고 하죠. 다짜고짜 A or not A 뭐 이런 형태의 논리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or 속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몇 가지 그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공식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이라고 했는데 글쎄, 이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이게 추론 규칙이죠. 그냥 화살표 속어죠. 됐고, 두 번째 거는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참 복잡합니다. 원래 이게 이 네 가지 규칙은 그리스 시대로부터 알려진 그런 추론 규칙인데 이게 modus tollendo tollens라고 하죠. 이거는 modus tollendo ponens, 이건 modus ponendo tollens. 그럼 이거는 modus ponens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modus ponendo ponens. 보시다시피 이름을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만 넣었죠 제가. 여기가 이면이잖아요. 이면 여기에 긍정문이 있죠. 긍정 이면 긍정. 이거는 이면 부정. 여기는 or 부정. 이거는 and 긍정. 별로 썩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름을 붙여야 되더라고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들한테 단연간 강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을 제가 좀 알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런 규칙을 써도 된다는 거를 이 프루프 무드에다가 만들어 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건 넣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다녀야 할 것이. 하지만 나의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이 성립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그때 이런 추론이 필요할 때 증명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이면 긍정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추론 규칙이니까요. 두 번째 거, A면 B와 not B. 로부터 not A를 증명한다. 뭐 증명 쉽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try 시도할 것은 이 결론의 주결합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모순을 유도하는 거죠. 모순 유도하기도 쉽죠? 이렇게 1번과 3번으로부터 4번을 얻죠. 화살표 속어고 그러면 2번과 4번으로부터 이 모순을 넣는 거죠. 이거는 이제 not 도입이죠. 쉽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갔죠? or 부정. or 부정은 여기가 or하고 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긍정문이죠. or 부정. 이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 A에 결합자가 없죠. 그러므로 도입 규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거 규칙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소거 규칙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or 소거를 쓰거나 혹은 not 소거를 써야겠죠. 그런데 이 부정 소거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문을 가설로 가지는 부분 증명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or 소거를 쓰면은 뭘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죠. or 소거로부터 입증할 수 있는 논리식은 그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개의 부분 증명을 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여기다가 100개 넣고요. 여기는 A라고 쓰고 여기는 B라고 쓰는 겁니다. 공식이죠, 여기까지가.
or 속어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쉽습니다. 반복. 이건 어떻게 했느냐? 여기가 이제 문제죠. 뭐 큰 문제 날 건 없네요. 여긴 not B가 있잖아요. 여기 B가 있죠. 그러면 누가 안 시켜도 이거 모순을 얻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2번과 5번으로부터 모순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모순이 일단 나왔으면 아무거든지 써도 됩니다. 모순 속어는 정말로 강력한 규칙입니다. 그럼 됐고, 뭐가 남았나요? 이제 and 긍정이 남았나요? and 긍정. not A and B 하고 뭐라고 했나? B라고 했나요? B,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not A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결합자가 있거든요. not. 그러니까 부정 도입을 쓰겠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모순을 얻어야 됩니다. 모순을 얻으려면 두 개의 논리식을 충돌시킵니다. 하나의 논리식 그리고 그것의 부정. 그럼 여기서 후보자로 떠오르는 것이 A와 not A 되겠습니까? 잘 안 되고 B와 not B 또 잘 안 되고 여기 not A and B와 A and B 하면 되겠네요. A and B 이렇게. 그러면 4번은 2번과 3번으로부터 얻어질 것이고 5번은 1번과 4번으로부터 이 모순 도입을 사용하면 얻어지겠죠. 다음에 선처감사하면 되죠. 이게 월서구가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두 번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싹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그 주석이. 애초에 not 도입을 쓰려고 그랬죠. 이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잘 외우고 다니면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거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 규칙으로 이 프루프 모드에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리멘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려면 일일이 하려면 너무 많고 그래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걸 외우고 있으면은 훨씬 더 증명을 구성하는데 좋겠죠.